기록도 좀. 예. 그냥 직접 여기 수업 들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강령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강령은 계속 얘기하지만 단편의 모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자의 강령이니까 주자가 주역을 읽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지침서라고 할까요? 뭐 방향서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간역의 역을 볼 때에는 참 지금은 오늘은 1월 18일이고요. 461강이고 교재로는 164쪽입니다. 164쪽. 간역, 역을 볼 때는 만약 그 정상은 이제 정해진 상입니다. 고정불변된 상을 예, 의거하여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자미는 이제는 깊고 깊은 맛, 그러니까 그것이 그 깊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임진은 이제 수거입니다. 이와 같은 현공이 공중에 매달린 겁니다. 공중에 매달린 것 같이 그런 것만 볼 것 같으면은 야, 뭐, 그, 몰심 의사 심한 어떤 그 무엇심자가는 어떠한 의사도 없을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주역을 공부할 때 정자나 주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설명이 있단 말이죠. 그 설명을 그대로 읽고 이해를 하는 거 쉬워. 그 재미도 있어. 하지만 더 깊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다. 그거는 이제 평만주에 있으니까 평만주 한번 좀 이따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역을 설명하는 데 대해서 그 이치를 얻을 것 같으면은, 이치를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상과 수가 그 안에 있으니,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상과 수가 그 안에 있으니, 고시, 본래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 본래 이와 같은 것이라. 그러나 소류의 그 물을 거슬러서 하다고 해서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거꾸로 잘 볼 것 같으면은 곧 보름지기 선견상수, 상과 수를 먼저 보고 적당히 그 하락은 이제 결말이거든. 끄트머리에 적당히 하여야 바야흐로 설명한 것이 불도작, 주작, 그 주작은 달려나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서 일이 실질할 게 없을 것 같으면은 헛된 이치가 쉽게 어그러질 거다. 차이가 난다. 어그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약간 좀 어류차라 좀 어렵죠, 이거는. 자, 일단은 요 부분에서 일단 하실 말씀 먼저 하고선 그 다음에 평만주 보도록 합시다. 가만있어 봐라. 근데 해석이 좀 이상하네. 고가. 일단 요 평만주를 먼저 읽고 합시다. 이거. 모든 공부하 그래도 이거 한번 어느 분 읽어봐 주실래?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주역 공부도 역시 기초가 튼튼해야 이해가 빠르다. 만약 주역에서 말하는 기본 이치를 모르면 마치 허공에 매달리는 것과 같이 근거가 없는 공부인 셈이어서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즉, 기획은 양의 상이고 우획은 음의 상으로 보는 방법과 건께는 하늘, 곤께는 땅, 간께는 산, 택께는 못, 진께는 우레, 손께는 바람, 감께는 물, 리께는 불의 상으로 보는 방법 등에 의거하여 주역을 공부하면 이해가 빠르고 더 깊은 맛을 느낄 것이다. 또한 성인이 특별한 명분을 부여한 경우를 알면 이해가 깊어진다. 그러나 성인이 이미 언급한 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근거가 없이 공부하는 것과 같아 어떠한 생각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성인이 언급한 것을 잘 공부하여 기본적인 상을 먼저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음, 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역을 볼 때 성인이 이미 언급한 상을 보면 이해가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역 공부가 그 나름대로 맛이 있고 재미가 있다. 그러나 변형되거나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변화 상황을 모두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주역의 기초를 제대로 익힌 다음 스스로 보고 생각하여 그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주자나 정자가 설명한 내용만 그대로 달달 외워서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되는데 더 깊이 못 나간다는 거야. 상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 자꾸.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생각을 말로 다 표현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또 하는 말을 다 글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래서 글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이다. 형상을 보고 이미지를 연상해서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도 표정 예를 들어서 내가 하거나 어떤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화가 났다, 슬프다, 기쁘다를 금방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이치가 있으면 예, 그 다음에 이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 속에 상과 수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상과 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맞는 이치를 추정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상과 수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만약 눈에 보이는 상과 수를 설명하려 한다면 그 설명이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이치에 합당하여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수긍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물만을 말한다면 이는 곧 헛된 논리의 잘못된 이치가 될 것이다. 항상 이치에 맞으면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상과 수를 설명하는 상수학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꼭 계속 얘기하자면 이치가 있는데 어떤 이치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주역에 대한 이치가 상과 수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럼 상과 수를 통해서 거꾸로 이치를 역추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컵을 잡았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컵을 잡아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마음이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 손을 잡아서 컵을 잡았던 거를 보고 그 마음을 거꾸로 유추한다는 거야. 그런데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읽어보는데 우리 이은규 선생님 어떻게 이 설명은 좀 공감이 되나요? 어때요? 네, 설명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그걸 어떤 예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음, 우리가 어떤 기호를 쓰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얘기할 때도 아, 화장실을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림 모양으로 표시해 놓는데 그림의 뭐랄까 약간의 변화 하여튼 남녀의 차이도 그렇고 그렇죠. 또 예전에 봤을 때 색깔의 차이도 그렇고 또한 그 남녀 좀 어떻게 설명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 혼성 이 표시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게 남녀 뭐죠? 공용이야? 남녀 혼성이라는. 공용이 아니라 그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 여자이면서 남자인 사람. 그걸 그렇게 돼야 되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동성인? 갑자기 양성인? 소리 음수거 됐어. 이은규 교수.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거 그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표시를. 음, 음. 그러면서 그게 이제 예, 우리 카톡 보면은 이모티콘인가? 네, 표정 하나로 이해를 해버리잖아. 네, 뭐 화나고 슬프고 뭐 박수축 이런 거, 그치? 네. 그- 그런 식으로 뭔가 표현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어떤 회사를 만들 때 브랜드 아이덴티티, 음, BI를 만든다든지 그 온갖 철학을 거기다 넣어서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의 상을 그렇죠. 만들 때. 예. 음, 그런 것도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회사 상표 뭐 이미지 같은 거라든지 예.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어쨌든 주역 공부할 때는 설명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본인이 이해를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혹시 또 하실 말씀이나 또 궁금하신 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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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 주자 선생님의 이 글이 조금 앞문하고 뒷문하고 약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얘기하세요. 그 은혜를 읽으면서 할게. 그래 좀 이야기가 편하니까. 은혜 보면은 음, 은혜를 보시죠. 예, 거기 또 말하기를 열글 설명하는 데 있어 그 이치를 얻으면 상수가 그 가운데 있다 그랬, 그 속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예, 재중한다고 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치를 얻으면 상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상수가 있어, 상수를 통해서 이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주자의 원래 핵심이라고. 원래 상수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이치를 찾아내는 것이지, 이치를 알아가지고 상수를 그 안에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주자의 계속 논지입니다. 그래서 상수를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이치를 찾아내는 것이 의리학인데, 그래서 그러나부터 읽어보면 내가 말한 그대로거든요. 그러나 소류하여 보면 오름지기 상수를 보고 하락에 적당하여야 바야흐로 이치가 주작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상수를 보고 이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뒷문장하고 앞문장하고는 이게
맥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 문장이 조금 뭐 그만 쑥 지나갈 수는 있는데 명료하게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두 개가. 자기도 보면 상수를 보고 하락이란 뭐냐 이치거든. 이치에 맞춰야지 바야흐로 이치가 주작 어디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수를 항상 먼저 보고 그 속의 이치를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주자의 일관된 주장인데 여기는 뭐 이치를 얻는다.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왕필의 주하고 같은 거죠. 왕필의 덕이망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요거는 문장이 조금 주자 선생님도 쓰시다가 조금 그렇게 생각되네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아주 중요한 사실, 제가 말한 중요한 지적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논지에서 이 한 문장 내에서 두 개가 어긋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또 한편에서는 주자의 의리학을 무시할 수 없는 의리학의 입장이 있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써야 되는 부분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이치 속에 상수가 있지 않거든요. 상수를 통해서 이치를 밝히는 거죠. 이거는 덕이망상이에요. 지금 실기랑 덕이망상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입니다. 이치가 있으니까 이치로 인해서 상과수가 자연히 그 안에 있는 거잖아. 다만 상과수가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이치 안에는 이치가 있는 순간 상과수가 존재한다고 그 안에. 그잖아? 다만 인간이 아는 거는 상과수를 통해서 이치를 아는 것뿐이지. 그만 이거는 지나가시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 지나가시고 뭐 이걸 논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걸 굳이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말을 더 먼저 상과 수에서 이치를 말하고 음, 또한 역으로 이치에서 상과 수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음, 지금 권생님 말씀대로 자기 말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서로 양쪽이 교류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미인데 상수를 먼저 의미를 두면서 풀어가니까 계시는데 지금 이것은 이치를 먼저 얘기하고 상수를 얘기하니까 조금 그 만약에 주자 선생님이 그런 논지를 펴셨다면 앞뒤가 좀 바뀌었으면 그나마 좀 난데 그런 의미로 보다지러지네요. 이걸 그러게. 만약에 제가 조금 이걸 수정을 한다면 이치를 얻었으면 상수도 같이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병렬적으로 했으면 괜찮을 거였는데 이건 선호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선호로 따진다면 주자는 상수죠. 뭐 지나가시죠. 뭐 어쨌든 뭐 다른 건 나을 이거는 생각이 뭐 없으세요. 뭐 예. 이건 뭐 예리하십니다, 진짜. 어? 그러게 정말 대단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어, 그래 이건 뭐 뭐 각자 보기 나름이에요. 그래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그러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상고이 때는 옛날에는 민심 백성의 마음이 매연 어두워서 잘 몰라서 기륭이 있는 바를 기륭이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 우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역을 만드셔서 교지 복서하야. 복서는 이제는 점 치는 겁니다. 점을 치는 거를 가르쳐서 기라면 행동을 하고 흉하면은 그걸 피해야 했었죠. 흉함을 하지 말게 했으니 이것이 바로 계물성도. 이건 많이 쓰는 겁니다. 만물을 열고 그 인물을
일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물을 연다는 거는 그 만물이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해야 될 일을 깨우치게 해서 그걸 완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계물성도라 해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을 깨우쳐서 그 해야 되는 하늘이 되는 임무를 완성하게 만드는 거. 그 계물성도하는 것을 바로 말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계사전에서 이르기를 통천하지제, 천하의 뜻을 통하며 천하의 업을 정하며 천하의 의심스러운 거를 단정해서 이거 해라 말아라 라고 그 결정을 해줬다. 단정해 줬다라고 하셨으니 이때 이 정은 부사입니다. 정이 바로 이거를 이룬 것이다. 바로 이걸 말한 거다. 이 계사전에 있는 얘기가 바로 뭐냐?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하고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해주고 결정해주는 거다. 이게 바로 주역 이치다. 처음에는 다만 점만 있고 문장이 없어, 글이 없었어. 하지만 그러니까 점만 있었고 그 글이 없었는데 왕왕 종종 금인이 요즘 사람들이 화주림이라고 점을 치는 방법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 동전 던져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화주림이 그 점을 치는 것이 그것과 화주림을 써서 점을 치는 것과 상사 비슷했다. 여기 다가가 칸이 떨어졌냐? 비슷하다. 다만 그 효를 쓰는 것이 그 효를 사용하고 효만 쓰고 그러니까 괴사나 효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로지 그것만 있었대요. 그래서 고인의 점이 옛날 사람의 점이 불대사 그러니까 괴사나 효사를 기다리는 다음에 기륭을 본 것이 아니에요. 불일자가 여기까지 걸립니다. 자, 다시. 괴사를 기다린 다음에 길과 흉을 본 것이 아닌 거를 알 수가 있더라. 지는 이렇게 다 걸리는 거야. 자, 다시. 고인의 점이 대사후, 괴사나 효사를 기다린 다음에 길과 흉을 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다. 지는 여기까지 다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괴사나 효사가 없이 담이 점만 있어도 그냥 기호만 있어서 점을 쳐서 이미 알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자에 이르러서는 또한 공하면 이제 아마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겸사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소이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소이연되는 거를 알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다시 효를 따라서 해석을 하셔서 효를 따라서 이제 상전이나 이런 거 붙였잖아요. 해석을 하셔서 이 효가 소위 길이 된다는 왜 길하게 된 거를 말하겠고 또 이 효가 길하게 된 거는 이 중정으로서 됐다고 이르렀고 또 이 효가 흉이 된 거는 왜 흉이 나빴을까? 이거는 불당히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았다.
양인데 음의 자리 있거나 음인데 양의 자리 있거나 어쨌든 그 적당하지 않은 위가 아닌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를 명언지 분명하게 설명을 하여서 사인 사람으로 하여금 이효 쉽게 이게 쉬울 이자입니다. 쉽게 효는 깨닫는 겁니다. 사람으로 요때 사인하라면은 의로 토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장이 짧으니까 않는 건데 사인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뿐이다. 예컨대 문헌과 같은 종류에 있어서는 문헌과 같은 종류에 이르러서는 곧 상면 위에서 발명한 도리로 나아갔었으니 이게 성인의 본심은 아니나 이거를 알아야만 바야흐로 가히 학문을 역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자님이 설명해 놓은 거는 왜 이게 길이 되고 왜 흉이 되는지를 정밀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걸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즉 상전이나 뭐 단전 뭐 이거를 열심히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중에 하실 말씀이나 보충하실 거나 기타 등등. 근데 그 맨 마지막 문장이 아주 그 의미심장합니다. 어디야? 맨 마지막 문장이 요거 이것이 성인의 본의는 아니나. 뭐죠? 아니나 음. 이것을 알아야만이 뭐 역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공자의 이제 문헌이나 이런 언사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자의 말씀도 성인의 또 본인은 아니다. 본인은 왜냐면 글로 표현된 거니까. 그럼 본인은 뭐지? 그걸 모르는 거지.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 게 이거 뭐 지금 이건 완전 상상입니다만은 공자도 일설이라는 거예요. 성인의 본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공자의 이야기가 성인의 본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설명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저는 조금만 여기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 좀 진도를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여기라는 거는 각각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 박 선생님 들어오셨네. 안녕. 요 아주 끝이 참 재밌네요. 대부분 같으면 이게 성인의 본의를 공자가 잘 드러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데 공자의 말씀도 성인의 본의는 아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공자님이 생각이 있어. 근데 네. 그거를 다 표현한 게 아니야. 100개가 있으면은 그중에 그 상전이나 단전, 개사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개만 얘기하고 70개는 다 설명을 안 해준 거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전에 표현된 것이 공자의 뜻이 다다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원장님이 너무 그쪽 입장에 서시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좀 앞서 나가는 이야기를 하면 역시 이것도 공자의 말씀도 주역의 일부를 설명한 거고 거꾸로 더 진도 나가면 나의 말도 주자의 나의 말도 또한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로 저는 좀 세게 좀 진도를 나가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네. 본의가 아니다. 나 이거 본의가 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를 봐야 될 거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는 하고 잘 공부는 해야 되지만 또 너무 또
이게 참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중국 사람들의 기술 아니니까 사실. 근데 그 뜻 글자가 갖고 있는, 아, 근데 그걸 갖다가 그게 말하는 게 다야라고 하면 너무 좁혀지니까 아, 그거를 오히려 확장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에 일종의 좀, 이렇게 속인처럼 말을 하면 좀 기술이 들어간 말 표현이 아닌가. 응? 꼭 이런 건데 이게 도다 딱 설명해. 그러나 이거는 다 도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음, 그런 말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 게 그 문헌전과 같은 종류에 이르러서 이 말을 해놓은 게 제가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이 문헌전은 굉장히 그 유가의 어떤 도덕 철학이 아주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 충분히 이제 주자도 알았을 거니까. 중용하고도 비슷한 또 맥락도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문헌전을 예를 든 걸로 요 문장을 그대로 전 주자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서 풀이해서 듣는다면 문헌전이 그 어떤 그 뭐죠 유가의 어떤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문헌전이라는 것도 성인의 본의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아까 원장님 하신 말씀하고 조금 그런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네. 일부이다. 문헌전이 사실은 뭐 완전히 다른 효사나 이렇게 뭐 교사하고는 완전히 그 흐름이 틀려버리니까요. 문헌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성인의 여러 가지 본의 중에 한 부분을 드러낸 것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다시 보니까 그렇네요. 문헌전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명확하게. 요 밑에 이제 그 평만주의 그 괴물 성무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어차피 이제 개사전에 나오는 때 이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어디냐면은 교재로는 167쪽 중간입니다. 여기 정 350쪽에서 개사전 요서부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 이렇게 여기 읽었대. 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아, 역은 어찌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무릇 역은 괴물 성무 뭐야 이거 하여. 하여 음, 천하의 도를 덮나니 이와 같을 뿐인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성인이 천하의 뜻을 통하여 천하의 업을 정하며 천하의 의심을 단정하나니라 라고 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은 이제 그 개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지만 이제 우리가 괴물 성모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다음 무슨 여기서 뜻인지 말하는 괴물 성문은 결국 천하의 뜻을 통함으로 하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일화되는 경지가 되고 천하의 업을 정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지고 해야만 하는 일을 제대로 하게 되므로 본분대로 살게 되고 천하의 의심을 단정함으로 모든 백성이 성인을 믿고 따르게 된다. 바로 이것이 계물성무의 본래 뜻이다. 선생은 선생답게 행동하여야 하고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하여야 한다. 볼펜은 글씨를 쓸 수 있어야 하고 컵은 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 젓가락은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요건 이제 예를 들은 거고요. 일상 그러니까 괴물 성모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본분, 그 물건이 있는데 물건인데 만물이겠죠. 만물이 개발해 주는 거야. 너는 원래 너는 원래 부지런하니까 너는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그 예를 들어
뭐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아니면 뭐 농업을 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열어준다. 그 사람이 닫혀진 능력을 개발해준다. 괴물의 의미가. 그래서 본래 그 우리가 개발해준다 그러잖아요. 잠재된 능력을 그 이렇게 개발시켜서 발현시켜주게. 교육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래 있던 속성을 발현시켜준다. 그게 계물의 의미입니다. 열어준다. 그렇게 해서 성무라고 하는 거는 의무를 완성한다. 타고난 본분을 완성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물성무는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아까 여기 표현은 성생답지 않아. 그러면 계물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선생은 선생답게 하도록 알려주고, 그래서 선생의 본분을 다하게 알려주는 고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게 계물성부의 방법인 거. 또 학생은 학생답게, 볼펜은 볼펜답게, 컵은 컵답게, 뭐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계물성무의 본뜻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괴물성문은 크게 말하면 조물주 또는 손비가 공부하여 행하여야 할 덕목 중 하나이다. 업이라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다. 농업, 공업처럼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정해 행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과 통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늘의 뜻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가능하다. 그렇기에 그 본분에 맞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천하지업을 정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점을 친 결과에 따라 결혼을 해라, 이사를 가라 등으로 단언하는데 이는 무엇을 할지 의문을 들 때 점을 치는 것이지 당연한 것에 대하여 점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길과 흉의 의미는 제자리를 잘 찾아가면 길이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더워야 하는데 우박이 떨어지거나 겨울에는 추워야 하지만 무덥다면 이는 모두 흉이라고 한다. 더위와 추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때를 맞추지 못하면 나쁜 흉이 된다. 주역에서 중정이라 하면 중심에 있으면서 바르다는 것으로 구의, 구호 등과 같은 경우로 길한 경우이다. 상계와 하계를 볼 때 가운데에 있는 혀가 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엄밀히 말하면 구이는 정의안이죠. 중만한 거지, 그죠? 그런데 이 정자의 컨셉으로는 그 뭐야, 그 중이 정보다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포함돼. 그래서 5에서를 해서 6으로 바꿔야겠다. 이것도. 그것도 포함이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5의 소리를 좀 바꿔야겠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길과 흉의 컨셉이 뭐냐? 제자리, 그러니까 추울 때 춥고, 높은 자리에 있을 사람 높게 있는 게 잘하는 거, 낮은 사람 낮게 있고, 자기 자리를 제일 찾아가는 게 길이라는 거야. 옷이, 옷이 옷장에 있으면 좋은데, 옷이 쓰레기통에 있다 그러면은, 그걸 다시 입기는 좀 그렇잖아. 예를 든다면은. 신발은 신발장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신발이 싱크대에 있다. 그럼 조금 밥할 때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춥다, 덥다, 신발이다, 옷이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있느냐가 길하다, 흉하다로 컨셉을 잡는 게 좋다. 무조건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길과 흉의 컨셉이다. 그거를 가르쳐 준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 박호연 선생님 어떻게 공감이 됩니까? 의견 좀 여쭤볼까요? 선생님, 괴물성모라는 게요. 좀 크게 말해줘요. 선생님, 괴물성모라는 게, 아, 이게 구역 64개에 혹시 나오는 말입니까? 이거, 괴물 성모가 어디에 나온다고? 이게 구역 64개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64개가 아니라 계사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사에 나오는 얘기죠. 예, 예. 내가 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현재 기억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거거든요. 식으로? 주역은 사실 변인데, 응? 주역은 사실 변인데, 음, 변화 해상인데, 이게 계물 성문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급에 대한 낙인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주역의 변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싱크대에 있으면 이상하죠. 근데 하지만 신발이 싱크대에 잠깐 있을 수는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64개에서 흉이라고 하는 게 음, 잠깐의 흉일 수 있고 잠깐의 길일 수 있지만 그 흉길이 고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흉과 길이 고정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 네. 근데 이게 괴물성을 잘못 해석하면 흉과 길이 고정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에 대한 낙인을 찍는 게 되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공자의 계사전의 해석이든, 그러니까 정자의 해석이든, 아니면 주자의 해석이든 간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고대 신문 사회에 낙인으로 작용하는 그 하나의 논리로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일까요? 왜냐면은, 예전 이런 어떤 성리학적인 사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비판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계급사회 되지 않으면은 군자 소인. 그래서 너는 소인이니까 소인으로 살아야 돼. 소인이 까불지 말어. 본분을 지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거꾸로 말하면은 소인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대인이 될 수가 있고 소인이 될 수가 있거든. 그 얘기가 있거든. 또 주역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불명 같이 무조건 이건 음이다, 양이다. 뭐 여자니까 너는 무조건 집에만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해서 행동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이 군자가 될 수가 있거든. 마음이. 이제 이런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데 한쪽 면만 보면 이제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역이라는 건 사실 변화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을 잘못 해석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상. 박 선생님 오랜만에 오셔서 예리하게 그,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말씀대로죠. 그게 육아의 가장 큰 맹점이 지분에서 자기 분수를 알아라 알지자에 그러다 이제 직분론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운명론이 되는 거죠. 너는 뭐 노벨 태어났으니까 너는 어떠니까 신분제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제가 현재까지 공부한 바로 보면 그거는 후대에 갈수록 만들어져 나가는 괴물 성분만 해도 굳이 이야기하면 어떤 직분이 너는 있으니까 그것을 열어서 너의 지금 원장님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풀이를 하셨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너의 본성을 찾아서 부단히 노력해서 너의 본성을 스스로 찾아가라라고 하는 자기 수양이고 자기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사회적 어떤 이치로 이렇게 가버렸을 것이 아니라 후대 육아들의 신분으로 가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사실은. 여기까지는 계물 성분까지는 사실은 어떤 직분론보다는 너의 본능이나 본성을 찾아서 아니면 인간이 가져야 되는 어떤 도덕적 자기 자각을 해라. 그래서 너의 어떤 선의지를 드러내라.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 건데 후대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나중에 우리 계사전에 가면 계사전 1장 1절부터
아마 나중에 박수철이 제일 먼저 강문하실 거예요. 뭐 이런 그 있나. 사실 주역에도 나중에 이 수업 끝나시고 1장 1절에 보면 그 계산상 1장 1절에 보면 천존지비를 이렇게 놓습니다. 하늘은 존하고 땅은 비하다. 그렇게 놓으니까 비가 천할 빗자냐 아니면 나들 빗자냐 뭐 그렇게 또 따져보긴 하는데 충분히 유가들이 이데올로기 할 수 있는 여지의 글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뭐 나중에 또 우리가 했던 동인계인가요? 동인계 자자 부부 뭐 이런 거 놓지 않나요? 군군자자 뭐 이게 놓죠 부부인가? 그것도 결국은 군신은 군신이라고 군신은 군신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의 어떤 거거든요. 너가 잘못하면 군신이 아니라 너도 떨어져서 팽만 시아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없거든요. 군은 군이거든요. 계속 자는 자고.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분적으로 그거는 시대 해석이죠. 완전. 그 봉건 시대는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지금 박사님 생각하시는 대로 좀 더 열려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근데 원장님은 약간 지금 학생은 학생들 이러면서 약간은 그런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마 지나가시죠. 다 그 아는 사실이니까 그 정도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거 하나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한테 제일 처음 드렸던 질문. 그러니까 역에서부터 그 규정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후대에서 그 해석이 들어온 거냐. 저는 궁금했던 게 좀 그런 겁니다. 제가 64개를 공부를 다 못해서, 예,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역에서는 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가 사실 조금 좀 궁금했을 뿐입니다. 네. 쉽게 들어왔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는 또 뭐 어떻게 보면 상식선의 얘기인데요. 현재 하인으로 있어. 어떤 사람이 있어. 하인인데 되게 똑똑하고 괜찮은데 본인은 하인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지나가다가 본 거야. 하인이 괜찮은 애를 보고. 그러니까 야 너는 원래 괜찮은 애인데 너 개발을 해라. 그래서 너 공부해라. 그래서 하인인데 이제 과거급제가 돼서 잘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재 하인이니까 너 그냥 이게 아니다. 현재 신분이 하인이지만 사실은 무지하게 성실하고 인간성이 괜찮은 사람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가르쳤더니 무지하게 잘하더라. 뭐 그래서 개발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그 화주림 예가 나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얘기인데요. 요걸 좀 잠깐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이 화주림. 한 분이 좀 읽어봐 주실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사조가. 그렇기 때문에 한 파트이기 때문에 잠깐 입장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 분이. 화조림 시초를 대신하여 동전을 던져 앞면, 뒷면이 나오는 것을 음효와 양어로 삼아 점을 치는 서법이다. 참고적으로 그 음유양으로 말할 때 지금도 동전점이라고 돼요. 지금도 일부 이 유파가 있어요. 지금도 동전 6개로 짝 해서 합니다. 네. 예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점을 쳤다고 한다. 예전에는 글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효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괴사나 효사가 있어야만 점을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효와 같은 기호로 구성된 개를 보아도 길과 흉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괴사나 효사가 없었을 때도 점을 치고 그에 따른 길흉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설명 때문에 지금도 주역의 괴사, 효사 등을 모두 무시하고 점을 쳐서 독단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경계하여야 한다.
예전에 너무 괴사, 효서 같은 글에 너무 천착하기 때문에 효 자체를 보아 본래의 뜻을 찾으라는 의미로 강조한 것인지 결코 괴사, 효사를 무시하고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요 부분. 자, 그 괴사, 효사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괴사도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문제야. 그렇다고 해도 괴사도 무조건 뭐 이거는 절대 진리야 해서 무조건 뭐 얽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무시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현재 일부 주역하는 사람 중에서 보면은 그 문왕과 주공도 하나의 설명일 뿐이야. 괴사주가 소용없어. 정자, 주자가 설명은 소용없어. 다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쌍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너무 지나친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정전 공자님이 쓰신 거 주공이 쓴 거 절대 신봉해서 무조건 따르는 거 이것도 문제일 거고. 내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너무 집착하는 건 문제지 않을까라는 거를 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주역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변에. 그런 데 이제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 얘기했어요. 혹시 이런 경우 좀 봤어요, 주변에서? 혹시 동전점 치는 사람 혹시 본 분 계시는가? 그걸 볼 세대는 우리는 좀 넘었지 않았나요? 우리 앞 세대 정도 가서 옛날에 저 시장통에 아, 그걸 저는 지금 말씀하니까 시장통에서 그거 본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한데 우리 앞 세대에서는 약간 있었는지 우리 때는 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때는. 옛날 보면 상평통보 같은 거 예, 그거 어릴 때 짝 뿌리고서는 시장통에서 하고 했었어. 시장통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하주림이 제가 그 책 출처를 못 밝히겠는데 예전에 제가 주역 관련된 책을 왕초벌 때 읽었을 때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주역계를 가지고 주역 점으로 가지고 아주 잘 맞추시는 분이 점술가가 있었는데 상당히 유명한가 봐요. 일본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일 정도인데 자기는 하주림을 이제 동정님을 친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 주역계를 지금 우리 서법이 주자에 말한 서법대로라면 아무리 짧게 쳐도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30분 동안 과연 사람이 집중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더라 자기는. 그런데 이 동전을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되니까 집중도가 높고 그래서 자기는 동전점을 해야 더 집중도 높기 때문에 좋은 집계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 봤어요. 그건 사실이거든. 시간은 확실히 주니까요.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주림하고 우리 주자서법하고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는 게 개를 만들 때 놓는 그 확률이 하주림 같은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똑같거든요. 세 개의 동전 세 개를 던져 똑같이 놓는데 주자가 말한 서법대로 하면 각 개가 만들어지는 확률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뭐 금깨가 놓을 확률은 확 줄어버리거든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점이랑 똑같이 어떤 64개가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는 뭐 제가 원하지는 않겠는데 두 개가 놓는 개가 놓는 확률은 차이가 납니다. 서법에서 주자서법을 하면은 금깨 같은 건 아주 놓을 수 있는 확률이 줄고 다른 거는 좀 더 높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논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몇 %씩 각 개가 놓는 확률을 따져보면 그런 8개가 놓는 확률이 좀 차이가 난다. 라는 실제로 그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동전점이 들리시나요? 네. 동전점이 크게 말해줘. 그 동전점이 조금 이렇게 발전된 형태가 요즘에는 그 주사위로 쳐요. 주사위를 7번 던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6번은 홀짝을 해서 괴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에 무슨 숫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주효를 결정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제가 좀 꽤 봤습니다. 네. 네. 이게 동전점이 좀 변형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게 주사위로 하는 게.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 확률은 똑같으니까 원리는 같은 거죠. 예. 그게 음. 더 나을 그럼 수. 주사위 한 개 갖고 해? 아니면은 6개 갖고 해? 보통 한 개 갖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한 개를 6번 던져서 7번 예, 던져서. 7번 던져서요. 예. 뭐 어차피 확률이니까 뭐 저 도올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없을 때는 어떻게 첫 페이지 넘겨가지고 끝 페이지 홀짝이냐 해가지고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긴 하니까 뭐. 근데 확실한 거는 거기서 주사위 습법하고의 각 8개가 놓을 확률은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 계시라는 거죠. 예.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점 치는 거 공부할 때 거기에 나옵니다. 그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초로 점 치는 거 할 때 다음 파트, 다다음 파트에서 나옵니다. 또 혹시 뭐 또 이 부분에서 또 하실 말씀이나 뭐 첨언해 주실 분 혹시? 그러면 벌써 10시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10시 10분에 다시 보는 걸로 좀 할까요? 네.